강릉의 한파가 극에 달했던 그날 밤 도시를 덮친 눈보라 속에서 검은색 세단이 어둠을 가르며 달렸다. 차 안에서는 임태원 수의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수의사로서 15년을 일하면서 그는 직감이 틀린 적이 거의 없었다. 오늘은 뭔가 다르다. 그는 중얼거렸다. 차 앞 유리를 때리는 눈송이들을 바라보며 갑자기 그의 시야에 희미한 형체가 들어왔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그는 눈 속에 쓰러진 개를 발견했다. 독일 셰퍼드였다. 태원은 즉시 차를 세우고 뛰어나갔다. 개는 임신한 상태였고 처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가 개를 안아 올리며 속삭였다. 개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태원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다. 이렇게 잘 관리된 개가 한밤중에 혼자 있을 리 없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버린 것이 분명했다. 클리닉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천을 서서히 올리고 수액을 투여하며 태아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모두 생존해 있었다. 삼이 그때 등장한 조카 민지가 개를 보며 말했다. 이름이 삼이였으면 좋겠어요. 태원은 미소 지었다. 그래, 삼이. 좋은 이름이구나. 그러나 그들의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늦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임태원 수의사님? 낯선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그 개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태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백환열이라는 사업가가 클리닉을 찾아왔다. 그의 눈빛에는 위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우리 개를 돌려주시죠. 그가 말했다. 태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유기된 동물을 함부로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소유권 증명이 필요합니다. 백환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곧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증거를 가지고 올 테니까요. 그가 떠난 후 태원은 삼이를 바라보았다. 걔는 이제 조금씩 기력을 되찾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들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삼이와 그의 새끼들을 지켜야 한다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태원은 아직 모른다. 자신이 얼마나 큰 일에 휘말리게 될지를. 강릉의 겨울밤은 아직 길고도 춥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어서 시작합니다. 태원은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강릉시 동물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던 중 그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3위의 마이크로칩 번호로 검색해보니 원래 주인은 강준석이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더 놀란 것은 그 뒤에 있는 정보였다. 이게 말이 되나? 그는 중얼거렸다. 강준석은 백환열의 비서였다. 그리고 3위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녀는 특별한 혈통의 독일 셰퍼드로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우수한 번식견이었다. 민지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3위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새끼들도 안정적이에요.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백환열이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왜 강준석은 이렇게 가치 있는 개를 버렸을까? 그때 클리닉 앞에 검은색 차가 멈춰 섰다. 태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창문을 통해 그는 강준석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 혼자였다. 민지야, 삼이 있는 방으로 가 있어. 태원이 조카를 재촉했다. 강준석이 들어왔을 때 태원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강준석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다. 강준석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백환열은 불법 동물 거래의 큰 손이었다. 3위는 그의 사업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백환열은 증거를 없애려 했다.
그는 강준석에게 3일을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전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강준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그냥 놓아주기로 했죠. 적어도 살 기회는 주고 싶었으니까요. 태원은 잠시 침묵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다. 하지만 동시에 상황은 더욱 위험해졌다. 백환열이 곧 증거를 가지고 올 거예요. 강준석이 경고했다. 그가 원하는 건 사미의 새끼들입니다. 순수 혈통이니까요. 태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새끼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죠. 해외로 밀반출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바이어들과 계약이 되어 있어요. 밖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강릉의 밤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다. 태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그는 이제 단순한 수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사미와 그녀의 새끼들을 지켜야 할 보호자가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백환열은 분명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사미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동안 태원의 걱정도 함께 커져갔다. 초음파 검사 결과 7마리의 새끼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기쁨인 동시에 걱정거리이기도 했다. 백환열의 위협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저씨, 누가 계속 병원을 지켜보고 있어요. 민지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며칠째 검은색 차가 멀리서 병원을 감시하고 있었다. 태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강준석이 제공한 정보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들은 혼자였다. 그날 밤 태원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병원에 남아 있었다. 사미의 출산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사미가 불안한 듯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괜찮아, 사마, 내가 있잖아. 태원이 달래듯 말했다. 하지만 사미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그때였다. 병원 뒷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태원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재빨리 불을 끄고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경찰에 전화해.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2명이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진료실로 향하고 있었다. 태원은 사미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임태원 선생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백환열이었다. 이제 그만 숨바꼭질은 끝냅시다. 태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건 불법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알지만 이렇게는 안 됩니다. 불법이라고요. 백환열이 비웃듯 말했다. 당신이 내 소유물을 훔쳤을 때는 합법이었나요? 그때 사미가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다. 동시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백환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그가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 곧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들이 떠난 후 태원은 사미를 껴안았다. 개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사미의 양수가 터진 것이다. 민지야, 태원이 소리쳤다. 출산 준비해. 지금 시작이야. 강릉의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마치 곧 닥칠 폭풍우를 예고하듯이. 하지만 태원은 알고 있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사미의 진통이 시작되자 태원과 민지는 긴급 태세에 돌입했다. 수술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이는 가운데 사미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울려 퍼졌다. 첫 번째 새끼가 나오고 있어. 태원이 집중하며 말했다. 민지는 옆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건네주었다. 새끼들이 하나둘씩 태어났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의 탄생은 작은 기적이었다. 하지만 6번째 새끼가 나온 후 태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마지막 한 마리가 거꾸로 있어. 그가 중얼거렸다. 제왕절개가 필요할지도 몰라. 그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민지가 창문으로 달려갔다. 아저씨, 검은 차예요. 태원은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지금은 사미와 마지막 새끼가 더 중요했다. 민지야, 현관문 잠그고 경찰에 전화해. 수술실에서는 긴박한 순간이 이어졌다.
태원은 최대한 침착하게 마지막 새끼를 돌리려 시도했다. 사미는 고통스러워했지만 끝까지 힘을 내고 있었다. 조금만 더. 태원이 땀을 흘리며 집중했다. 밖에서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지는 문 앞에 의자를 놓아 막았다. 누군가가 문고리를 돌리려 했다. 마침내 마지막 새끼가 나왔다. 하지만 움직임이 없었다. 태원은 재빨리 새끼의 기도를 확인하고 심장 마사지를 시작했다. 제발, 제발. 그가 속삭였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작은 새끼가 미약하게 움직이더니 첫 울음을 터뜨렸다. 민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동시에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문 앞에 발자국 소리는 서둘러 멀어졌다. 7마리 모두 건강해. 태원이 새끼들을 확인하며 말했다. 사미는 지친 눈으로 새끼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모성애의 빛이 가득했다. 하지만 태원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백환열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더 큰 책임을 져야 했다. 7마리의 새 생명을 지켜야 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새우며 들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준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안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백환열의 불법 거래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긴 USB를 손에 쥐고 있었다. 수년간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다. 동물보호소에서 온 김하진 조사관이 그를 찾아왔다. 강준석 씨,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군요. 강준석이 중얼거렸다. 한편 태원의 병원에서는 7마리의 새끼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민지는 그들 각각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나, 둘이, 세찬, 너, 다솜, 여울, 그리고 가장 늦게 태어난 막내 7호. 그날 오후 태원은 뜻밖의 방문객을 맞이했다. 동물보호소의 박서연 소장이었다. 임태원 선생님, 저희가 조사해보니 백환열의 불법 거래망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전국적인 조직이에요. 태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서 사미를 노리는 건가요? 네, 사미의 혈통이 그들의 사업의 핵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연은 태원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강준석이 수집한 증거들, 동물보호소의 비밀조사, 그리고 이제 사미와 새끼들의 존재가 그들을 몰아넣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백환열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날 밤 병원 보안 카메라가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포착했다. 2명의 남자가 병원 주변을 서성거렸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서연이 말했다. 사미와 새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태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요. 새끼들이 너무 어려요. 이동하다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민지가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아저씨, 백환열이 왔어요. 이번에는 경찰들과 함께. 태원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하지만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기다린 순간입니다. 밖에서는 여러 대의 차가 멈춰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 달랐다. 백환열의 뒤에는 진짜 경찰들이 있었다. 동물보호소와 검찰이 준비한 함정이었다. 백환열은 병원 입구에서 서류를 흔들며 외쳤다. 이 개는 내 소유입니다. 여기 증명서가 있어요.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검찰 특수부서의 윤정화 검사가 앞으로 나섰다. 백환열 씨, 당신을 불법 동물 매매 혐의로 체포합니다. 백환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준석이 제공한 증거들이 모두 공개되었다. 수년간의 불법 거래,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국제적인 밀매 조직과의 연결고리가 모두 드러났다. 이럴 순 없어. 백환열이 중얼거렸다. 태원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사미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머리를 기대었다. 민지는 새끼들의 방으로 달려갔다. 7마리의 강아지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안전했다. 한 달 후 동물보호소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제2의 3일을 막기 위한 동물보호 캠페인이었다.
강준석은 증인으로 나서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말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태원의 병원은 이제 동물 구조의 상징이 되었다. 버려진 동물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는 곳으로 변모했다. 사미와 7 새끼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느 봄날 아침, 태원은 병원 마당에서 뛰어노는 강아지들을 바라보았다. 민지가 그들과 함께 놀아주고 있었다. 사미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새끼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이 다가와 말했다. 이제 입양을 보내야 할 때가 됐네요.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가정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강릉의 봄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겨울의 매서운 눈보라는 이제 멀어진 기억이 되었다. 사미와 그녀의 새끼들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다. 프라이엠 데 히스토리아.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미와 그녀의 새끼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런 특별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